예,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좀 최근에도 홍콩 ELS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자를 좀 받고 있고 이런 그 은행권의 불안전 판매 이슈가 계속적으로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피해자가 다수고 그다음에 다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은행권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감시 시스템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네. 예. 혹시 위원장님 은행권에서 펀드 투자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 해본 경우 없습니다. 우리 권대영 증인은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은행권을 통해서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패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재 17개 은행의 위험 성향 투자자 비율입니다. 즉 신규 펀드 판매 건수에서 적극적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중을 보는데요. 85.4%입니다. 상당한 높은 숫자입니다. 공격적 성향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한번 은행별로 한번 봤습니다. 은행별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제2은행 같은 경우요. 여기 보면 19년도에는 62%였다가 지금 99.6%가 되었습니다. K은행은 45%였던 게 갑자기 94.5%, N은행은 심지어 24.6%였던 게 100%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은행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정 성향 투자자들이 많고 증권사라든지 다른 곳으로 갈 텐데 이렇게 펀드 판매를 공격적으로 하는데 은행권에 이렇게 많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숫자 말씀하신 숫자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숫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은행의 지점이 이거를 하는 지점이 전국에 수천 개쯤 되지 않겠습니까? 엽출 게시증.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행의 고객들이 적극적 공격적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제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은행에서 고객들이 오면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는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 가정에 대해서. 숫자의 모수나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만약 이렇게 높으면은 그거는 조금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ELS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은행 쪽에서 고위험 상품에 그러다 보니까요. 위원장님 유일하고 다음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그 지금 고위험 상품권의 판매 건수 중 안정형 투자자한테 고위험 상품권을 상품을 팔게 되면 부적합 상품을 판매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0%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즉 제 가정처럼 맨 처음부터 고객들을 고위험 상품군으로 다 몰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고위험 상품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 이 숫자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안정형 투자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권을 팔 일이 없기 때문에 0%가 되는 건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고위험 상품 판매 비율은 해마다 이렇게 높아져서 거의 50%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상품 판매 비율은 거의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설명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있을 수 있고 투자자 성향들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애초의 가정대로 전국에 있는 수천 개 지점에 맨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고위험 상품군 투자자로 묶고 거기에 상품을 판매해서 이렇게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줄여가고 있는 은행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ELS 검사 결과일 경우에도 하나 다음 보시죠. 이거는 증권사인데요. 증권사에 비해서도 은행권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저는 결국 DLF나 ELS 사건에서도 결국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었고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홍콩 ELS 검사 결과에서도 보면 적합하지 않은 고객의 투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 판매 기준을 이미 조정한 사례, 투자자 성향 분석 시스템 필수 사항을 누락한 사례 등. 즉 그때 검사 결과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 지금 이와 같은 사례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년도에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금감원에 한번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 뭐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서면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 보면 비대면 거래보다 대면 거래에서 위험 선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위원장님? 이게 아마 말씀하신 그거를 보면은 권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은행 가보시면 예. 거기 있는 창구 직원이 여기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거래보다 대면 거래에서 오히려 고객들이 더 위험 상품군을 선호하는 투자 성향으로 그렇게 권유를 받는 겁니다. 저는 금감원이 이런 시스템들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의 가이드라인과 그런데 그 알고리즘도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겨두고서 금감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애써 묵인하고 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ELF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금감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공감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꼭 밝혀주셨습니다.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ELF 사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의견이 조금 나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공청회도 좀 거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10월 중이나 국감 전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점이 있죠. 제가 지금 아까 숫자를 보고 사실 약간 놀랬는데 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됐는지 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